네, 잘 쉬었습니까? 앞 시간 이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 시간에는 이제 3장까지 해봤고요. 이제 제 4장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Empowering Leadership. Empowerment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조직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지향할 비전과 합당한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모든 역량, 즉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투입하여야 한다. 그 중에서도 인적 자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권한을 위임하는 사람이 뛰어난 리더로 성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인파워먼트는 다른 것이 아니라 권한을 부여하고 권한을 분산하고 권한을 하부 이양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파워먼트가 뭐냐? 말 그대로 empower, 권위, 힘, 능력을 부여한다 이 말입니다. 인파워먼트의 사전적 의미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권한의 부여 혹은 권한의 분산, 권한의 하부 이양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권한의 부여, 권한의 분산, 권한의 하부 이양 이런 것을 인파워먼트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한 부여란 조직 구성원에게 권한을 주어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 행동을 하도록 하는 것을 바로 권한 부여라고 합니다. 인파워먼트라고 합니다. 인파워먼트는 리더가 구성원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직위에 합당한 권한을 구성원에게 이양하여 자율적 결정권을 높이는 활동입니다. 사실 이런 권한을 이양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요. 조직 구성원들의 수동적인 역할을 능동적으로 바꾸어 경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파워먼트 시키기 위해서 6가지 역할이 필요한데 바로 역량 부여, 촉진, 지원, 상담, 멘토, 협동이 필요하다라고 스튜어트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복토와 누렐은 정보 제공, 동기부여, 의사결정, 역량개발, 계획 수립, 평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권한 위임을 해야 하는가? 권한 위임은 조직 구성원 서로에게 상호 역량을 준다. 권한 위임은 권한의 창조적 분배이다. 권한 위임은 연대이며 책임을 공유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 굉장히 이러한 권한 위임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어떻게 잘할 것인가가 사실 그 조직체를 굉장히 건강하게 만들고요.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런 필요한 거 약간 뭐라 했어요? 변화라 그랬잖아요. 변화. 그래서 이 변화에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이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변화가. 이 변화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권한의 위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빨리빨리 조직체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지금 아까 초 네트워크 시대라고 그랬잖아요. 네트워크가 잘 돼야 되는데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정보의 공유거든요. 정보의 공유. 이 정보가 잘 공유되어야지만이 이 빨리빨리 변화되는 시대에 적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는 권한 위임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창조적 분배를 할 것인가, 또 책임을 공유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 그래서 잘 분배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파워먼트의 구성 요소, 역량, 능력, 의미, 선택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인파워먼트 실천 방법으로는 작게 시작해라. 이해가 되었는지 확인해라.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라. 적어 내려가라.
이정표를 만들어라. 계획을 재검토하는 것을 두려워 말아라. 계획을 수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 두려워 말라.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가 마무리되면 과정을 반복해라. 어떤 여기서 인파워먼트를 잘 해야 되는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작은 것부터 권한을 위임하라. 그리고 반드시 권한을 위임할 때는 이해가 되었는지 확인해라. 그리고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해라. 결정을 해줘야 돼요. 이만큼 할 수 있다, 이만큼까지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혼선이 발생할 수도 있고 우리말로 오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 내려가라, 이정표를 만들어라.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파워먼트 리더십의 책임자가 누구인가요? 공식적인가 비공식적인가? 또 세상은 평평하다. 리더의 위치에 대해 의사결정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권한 위임이 실천된 조직 수립을 위해 유의할 점이 있는데 발표된 내용에 대하여 그것이 밤새 일어날 것이고 기대하지 말아야 된다. 너무 빠른 결과물을 요청하지 마라 이 말이고요. 미리 짐작하려 하지 말아라. 그리고 존중할 시간을 갖도록 해라. 기본적 관리 역량, 의사결정 역량을 적용해라. 뭐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네. 잘 인파워먼트 된 현장의 모습, 목표가 명확하고요. 구성되어 사기가 높아 팀워크가 좋으며 적극적인 참여와 의사소통이 잘 되고 건전한 업무 환경으로 공정성과 인정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파워먼트 쉽게 하면 인파워먼트를 통해 조직의 생산성과 웰리스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고 지혜는 내부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통제보다는 창의성이 발휘되도록 재원을 제공하고 인센티브가 많아도 인파워먼트 없이는 직원의 웰리스를 유지할 수가 없고요. 직업의 만족도는 금전적인 이익과 승진보다 인파워먼트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사람에게 권위를 부여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더더군다나 그럴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인파워먼트는 내재적인 특성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 배우는 것이고요. 인파워먼트에 따른 권한과 자유는 점진적으로 도입되어야 하고요. 변화가 힘든 것은 능력 부족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고 인파워먼트를 위해서는 고위 임원들의 의지가 확고해야 하고요. 수치심과 비난의 문화가 아닌 긍정과 존중의 문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특별히 고위 임원들이 자신의 어떤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네, 봤고요. 네, 팀 리더를 위한 10가지 성공 전략이 있는데 목표가 같은 인재를 채용해야 되고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목표가 다르면 안 됩니다. 모든 팀원이 같은 생각을 하게 해야 되고요. 학습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고 이익과 손실에 대해 모든 팀원이 공유해야 되고요. 부실한 성과를 회복하고 리더는 팀원들과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요. 성공하기 위해 일해야 되고 역경을 통해 성장하고요. 즐겁게 일하는 것이고요. 더 넓게 멀리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셀프 리더십입니다. 네. 그 다음에 셀프 리더십. 그 다음에 네. 셀프 리더십 5장에 있었죠. 셀프 리더십을 보실 텐데요. 일단 여러분 인파워먼트는 나의 권한을 다른 사람들에게 위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셀프 리더십은 스스로 성취할 목표를 설정하여 성취함으로 보상이나 비판 등에 대해 자율성을 가지고 자기 관찰이나 자기 설정 목표를 통해 스스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고요. 자, 셀프 리더십이 뭐냐 하면 개인 스스로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켜서 자신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리더십.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셀프 리더십은 뭐냐 하면 개인 스스로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켜서 자신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리더십입니다. 상담에서 가장 기본은요, 자기 분석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올바른 자기 분석이 있을 때 다른 사람도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리더십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컨트롤이 돼야 됩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겠어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셀프 리더십의 발달 과정을 살펴보면 리더는 학습을 통해 성장하고요. 모든 사람들은 학습을 통해 셀프 리더십을 갖춰야 한다는 방향으로 개념이 발전하며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셀프 리더십의 사전적 정의는 무리의 지도자로서 갖춰야 할 자질로서 일을 결정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자, 일단 리더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력이 있어야 됩니다. 결정력이 없는 리더는 안 됩니다. 어떤 것을 잘 결정할 수 있는 결정력이 있을 때 사람들에게 존경과 신뢰를 얻습니다. 근데 리더가 헤매게 되면 그거는 뭐 될 수가 없습니다. 셀프는 자아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는 인간 내부의 기본적 성향인 자율성을 강조한 것으로 타율적인 성향의 리더십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셀프 리더십의 원리는 자신을 아는 능력이고요. 자기 조절 능력이고요. 자기 효능감이고요. 입니다. 이거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리더에게 요구되어진 것이 무엇이냐? 일단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자신을 알아야 되고 자신의 능력도 알아야 되고 자신이 어떤 성향 사람인지도 알아야 되고요. 리더가 가장 먼저 갖춰야 할 것은 자신을 아는 능력이에요. 그 다음에 자신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를 조절할 줄 알아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자기가 스스로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통제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리더면 리더일수록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신의 또한 권위도 통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리더십의 가장 기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조절 능력입니다. 오늘날 뭐 우리가 이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어떤 리더들을 봤을 때 어떤 자신의 권력 그러한 것들을 조절하지 못하면요 아주 큰일 납니다. 그리고 자기 효능감이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 다 잊어버려 좋은데 자기 조절 능력 이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자기 조절 능력이 없는 사람은 리더하면 안 돼요. 셀프 리더십이 그러면 왜 필요할까? 스스로 그들 자신에게서 영향력을 미치도 하는 것이 바로 변화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셀프 리더십이 중요해지는 이유는 조직 사회가 점점 더 개인화되어 각 개인이 결정해야 할 부분이 늘어나는 시대적 반영의 결과다. 그리고 수평적 조직 및 네트워크형 조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파워링 리더십도 마찬가지야. 인파워먼트 권위를 부여해주면 그 사람이 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모든 걸 스스로 결정해야 되니까 셀프 리더십이 중요할 수밖에 없죠. 리더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동기부여이다. 그리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에게 먼저 동기부여가 돼야 돼요. 모티베이션이 돼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동기부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행동 중심적 전략으로 보면 자기 목표를 설정해야 되고 자기 보상이 있어야 되고 자기 관찰해야 되고 자기 단설 그리고 자기 처벌 등에 구성된다. 네.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목표 설정하고 보상도 하고 처벌도 하고 자기도 관찰도 하고 자기에 다 되는 단수도 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자기 목표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스스로 이행하도록 지시하는 행동 전략이고요. 자기 보상은 자기 스스로에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보상을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관찰은 목표한 바에 따라 행동하는지 보는 거고요. 자기 단서는 최상의 환경에서 행동하도록 부정적인 요인들을 없애고 긍정적인 요인을 확대하는 것이고요. 자기 처분, 객관적 올바른 피드백을 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인지적 전략은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이건 시간이 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셀프 리더십에 있어서 셀프 리더가 되기 위한 핵심 요건은 자기 관찰 또는 목표 설정, 자신의 목표를 매 순간 상기하는 것, 자신의 환경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인생의 목적에 부합하는 목표 설정, 이러한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번째 반복 연습, 6번째 보상과 벌칙, 7번째 긍정적인 셀프 토크, 자기 자신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기회적 사고를 가져야 한다.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여기까지 하고 셀프 리더십을 키우기 위한 방법은 긍정적인 셀프 이미지를 개발해야 되고요. 자발적으로 동기부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해야 하고요.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능력을 개발해야 하고요. 내면의 자질을 개발해야 하고요. 언제나 스스로 앞장서 선다는 태도를 개발을 필요합니다. 네. 셀프 리더십의 10계명에 보면 자신의 구상과 상상하는 결과를 글로 적어 이유를 만들고 내 인생의 소중한 우선순위를 정하고 우선순위 정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표를 자신이 정한 영역별로 분명하게 하고 구체적으로 글로 적고 정해진 목표를 이뤄낼 기간을 명시하고 10가지 이상으로 잘게 나눠 실행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하고요. 시간을 정해서 연습하고 반복하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시간과 기회가 될 때마다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말하고요. 원하는 결과만을 생각하면 행동이 옮기고 결과를 보고 다시 시작하고 포기하지 말고 목표를 이루었다 상상하며 하루에 3번 이상 10초씩 웃어라. 굉장히 중요하네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남은 시간들 이거 하죠. 이거 아직 두과를 못했지만 여러분 이게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 셀프 리더십 사실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셀프 리더십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자신이 자신에게 리더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하기 위해서는 보세요. 자신의 구상과 상상하는 결과를 글로 적어 이유를 만들어라.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상상하는 것을 결과를 적으라는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begin with end in mind. 시작할 때 끝과 함께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소중한 우선순위를 정하라. 지금 여러분들에게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정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생은 사실 선택과 집중이잖아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목표를 자신이 정한 영역별로 분명하게 하고 구체적으로 글러줘라.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항상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정해진 목표를 이루어낼 기간을 적습니다. 그리고 기간을 적고 나서 10가지 이상으로 잘게 나누어서 실행 계획을 세워라. 저 잘게 나눌수록 좋습니다. 그래야 그 일을 실행 계획을 세워서 실천할 수 있습니다. 너무 많고 크게 하면 실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잘게 나누어서 실행하면 훨씬 이루기가 쉽습니다.
또 시간을 정해서 연습하고 반복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시간을 정해서 연습하고 반복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시간과 기회가 될 때마다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말하라.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라 이 말입니다. 공유하라. 왜냐하면 그 계속 공유하다 보면 물론 두렵죠. 아이고 이렇게 하면 내가 못 이루면 어떡하지? 나를 바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할 수도 없으면서 말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도 도전이 되고 그것에 또 자기 자신을 묶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결과만을 생각하며 행동에 옮기라. 원하는 결과만을 생각하고 행동에 옮기라. 결과를 보고 다시 시작하라. 결과를 보고 끝났으면 이제 끝이야가 아니라 또다시 시작하라. 포기하지 마라. 아주 유명한 말이죠. Never give up. 결코 포기하지 마라. 윈스턴 처치의 유명한 연설 Never, never, never give up. 결코 포기하지 마라. 그럼 이룰 수 있다. 목표를 이루었다 상상하며 하루에 3번 이상 10초씩 웃어라. 드림에 나왔던 것처럼 목표를 이루었다 상상하며 하루에 3번 이상 10초씩 웃어라.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 웃어라. 그러면 지금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극복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자신의 구상과 상상하는 결과를 글로 적어 이유를 만들어라. 그리고 내 인생의 소중한 우선순위를 정해라. 지금 여러분들 우선순위가 뭐예요? 구체적인 계획, 그리고 우선순위, 선택과 집중, 선택과 집중, 선택하고 집중하는 것. 우리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선택하고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목표를 자신이 정한 영역별로 분명하게 하고 구체적으로 글로 적어라. 구체적일수록 좋아요. 구체적일수록. 더 구체적일수록 좋아요. 정해진 목표를 이뤄낼 기간을 명시하고 10가지 이상으로 잘게 나누라. 더 잘게 나눌수록 이루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것에 대한 실행 계획을 세워라. 반드시 실행 계획을 세워라. 이것을 어떻게 이룰지에 대한 실행 계획들을 세워라. 시간을 정해서 연습하고 반복해라. 주어진 사람들에게 시간과 기회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계속 말해라. 소문을 내라. 병은 소문을 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원하는 결과만을 생각하며 행동에 옮기라. 아무리 생각해도 행동에 옮기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원하는 결과만을 생각하며 행동에 옮겨라. 그리고 결과를 보고 다시 시작해라. 또 결과하고 또 시작해요. 결과 보고 다시 시작하고 결과하고 다시 시작하고. 그리고 결코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이룰 수 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이룰 수 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포기하지 않으면 이룰 수 있어요. 사실 여러분 속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이 목표라고 하는 것이 결과 이런 것들이 뭐예요? 이런 목표 이런 것들이 뭐예요? 방향이에요. 방향. 목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목표가 있어야 골. 목표가 있어야 방향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방향으로 가면 빨리 가면 물론 좋겠으나 천천히 가더라도 계속 이쪽 방향으로 가기만 하면 반드시 도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왜 이루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포기하기 때문에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방향만 올바르다면, 방향 엉뚱한 방향으로 간다고 한다면 그건 도달할 수가 없죠. 근데 방향만 올바르다고 한다면, 포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반드시 이 목표점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않으면. 그리고 목표를 이루었다 상상하며 하루에 3번 이상 10초씩 웃어라. 즐겁게. 드림스 로맨스 이야기했죠. 이상과 낭만. 그 꿈이 이루어진 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해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셀프 리더십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자신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자신이 자신 스스로를 모티베이션, 동기부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자신이 자신을 통제할 수만 있으면 다 이룰 수 있어요. 사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루지 못하는 것이죠. 너무도 쉽게 공부해야 되는데 게임을 하고 잠을 자고 포기해버리고 그래서 이루지 못하는 것이죠. 자기가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으면 정말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다.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